자, 오늘 제2분과 해보자. 정규분포. 페이지는 164쪽이고, 자, 요게 통계 단원의 뭐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고. 자, 정규분포라는 거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일단 정규분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특이한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뭐 남성의 키 뭐 갑자기 뭐 3m 뭐 이런 애가 있진 않잖아. 키가 이렇게 일반적인 거야. 뭐 아니면 전국 그 고3의 뭐 수능 점수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대부분 평균 근처에 거의 다 몰려 있고 뭐 100점이랑 빵점은 좀 적고 뭐 이러겠지. 뭐 이런 걸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갖다가 이제 기호로 좀 나타내는 게 있는데. 정규분포는 기호로 n에다가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자, m 평균이지.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이면 사실상 분산이지. 분산인데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면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해. 거의 다 그렇게 표현할 거고, 그냥 4라고 적혀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표준 편차가 2다 라고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거든. 그럼 4를 보고 표준 편차가 4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거의 안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라는 게 있고.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표준 정규분포. 자, 얘도 기호로는 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0,1의 제곱이라고 무조건 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는 뜻이야.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요는 우리 이전에 우리 연속 확률 분포 했었지? 그거는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래프 아래쪽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도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필요하고. 자, 그래프가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평균이야. 여기가 평균. 그러니까 평균에서 제일 많다는 거야, 사람이.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시그마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즉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 한 칸 한 칸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진 곳,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고, 물론 시그마, 2시그마 뿐만 아니라 뭐 1.5시그마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어쨌건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거 지금 딱 봐도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지.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n-시그마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m+2시그마다 그러면 쭉 가서 내리면 여기가 m-2시그마 뭐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는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자 평균이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여기가 0이 되겠지, 한가운데가. 그 다음에 자 이 시그마 한 칸, 근데 시그마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똑같은 곳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2.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짓을 왜 하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게 정규 분포고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인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거의 대부분 이걸 가지고 풀게 될 거거든. 문제 자료는 요거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수행평가에서 느닷없이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집단의 그 자료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송신여고 2학년 1반이 있고 10반이 있어. 근데 1반과 10반의 확통 뭐 점수의 분포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고 싶다는 것은 평균에서 뭐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게 항상 중요하다 그랬지. 평균이 누구냐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해 생각보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1반이랑 10반이 평균 점수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겠지. 근데 얘네들을 같이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맞춰버리는 거야. 0이랑 1로 맞추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2개 이상의 집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일반의 평균을 내보고 표준 편차를 구해봤어. 근데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갖다가 표준화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변수가 이제 존재를 할 텐데 정규 분포의 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할 거야.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z라고 할 거야. 그러면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표준화 방법, 즉 공식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n이다. 이걸 외워줘야 돼. 이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요건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그 후에 문제를 풀 거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요 표준화 공식 무조건 기억한다고 생각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책에 보면 이제 164쪽의 1번 박스를 잠깐 보면 이런 그래프 나와 있고 fx는 뭐 루트 2파이 어쩌고 막 이상한 거 나와 있지. 자 전혀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돼. 하나도 안 필요해. 나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좌우 대칭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것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 내가 대충 이렇게 잡아봤고, 자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게 확률이잖아. 확률. 그럼 0에서 1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A만큼이다.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여기가 아니고 0에서 2까지 전체가 B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칸을 나눠놓고 A, B라고 하지 않고 A, B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표에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항상
0에서 어디까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올 거야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것저것 한번 확률을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건 뭘까? A겠지. 자 왜?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 A인 거잖아. 이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얘도 A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A가 될 거야. 얘는 뭐가 될까? 1에서 2까지. 그 B 마이너스 그렇지. 0에서 2까지가 B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A. 우리는 항상 0에서 어디까지가 얼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뭐 사실 초딩도 다 하는 거지. 좀만 알려주면.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 B 플러스 A. 그렇지.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B고 요만큼이 A인 거지. 그래서 이런 놈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렇지. 0보다 크다래. 절반이지, 딱 절반. 그래서 0.5. 자, 정규분포 가지고 할 때는 분수 잘 안 쓰고 소수만 있을 거야. 그래서 0.5. 그럼 0보다 작다도 0.5겠네. 네. 자, 그러면 이건 뭘까? 그렇지.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요 부분. 근데 내가 아는 건 0에서 2까지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 절반에서 얘를 뺀다. 그래서 0.5에서 B를 뺐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 얘는 뭘까? 그렇지. 자, 마이너스 1에서 확이야. 그럼 요만큼이 A, 나머지는 0.5. 그래서 0.5 더하기 A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결국 지금 이 단원에서 거의 대부분 뭐 할 거냐면 막 뭐 알려줘. 뭐 이런 거 알려줘. 얘를 표준화 시켜. 그 다음에 이거 보고 그냥 다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오케이? 보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잠깐만 169쪽을 써볼게요. 9쪽. 규성이 책 안 갖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네. 자, 책 안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미리 딱 받아놓으면 좋은데 꼭 시작하려고 하면 저 안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애들이지. 주역을 보셔. 자, 169쪽에 있는 표 나와 있지 문제. 표. 표 잠깐 보면 거기 윗줄에 P 0에서 Z까지 이런 말 보이냐? 그래놓고 왼쪽에 1.5, 2.0, 2.5 나와 있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 0에서 1.5까지가 0.433이다. 0에서 2까지가 0.477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Z로 대부분 나오네. Z로 나왔다는 건 표준화를 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지. 물론 간혹 가다가 X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 그럴 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개념 원리에는
175쪽 잠깐만 175쪽 규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습 문제라서. 자 175쪽을 보면 거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변수가 x로 돼 있지. x로 돼가지고 m에서 x까지다 돼 있는 거 보이냐? 항상 그 평균 자리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m 플러스 1.5 시그마 뭐 이런 거 보이지? 이거를 표준화를 때리면 첫 번째 줄이 0에서 1.5까지겠지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0.433이 0.4772 똑같아. 값이 똑같아. 이렇게 나오면 뭐 굳이 표준화를 안 해서 풀어도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x로 나왔냐, z로 나왔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자, 지금 요걸 따르는 놈이 있대. 그래놓고. 자,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자, 일단 얘는 Z 뭐 이런 뭐 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그냥 뭐 표준화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X가 12보다 작다 해 확률이랑 18보다 크다 해 확률이 똑같대.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쨌건 좌우 대칭이잖아. 우리가 좌우 대칭이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 보면 자, 여기가 일단 평균이 될 건데. 자, 12보다 작다. 12랑 18을 보면 12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대충 느껴봐도 12가 여기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12가 뭐 요쯤 있을 것 같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18은 여기 있을 텐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같으려면 어째야 될까? 이래야겠지. 그럼 얘는 중점이지. 그래서 m은 15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야. 나온 김에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어서 약간 보너스로 얘를 fx라고 해볼게. 자, 지금 내가 문제를 만들 거라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 자, m을 맞추는 문제고 m은 자연수라 그랬고 가나를 보고 이제 m을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10초만 기다려봐. 내가 문제를 좀 완성을 시켜서 10초 동안 완성 좀 시켜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m 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게 이제 개념 원리에는 아마 예제나 이런 거에는 없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고 뭘 웬만한 문제 풀다 보면 무조건 보게 될 거야. 근데 시험 대비하면서. 자, 얘가 이제 fx인 거야.
그러면 F16, F20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자, 이런 표현이 왜 생소하냐면 이제 아직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 풀긴 했어. 그래서 일부러 그냥 처음에 좀 보여주는 거거든. 괜히 나중에 어색할까봐. 자,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다 확률을 가지고 놀게 돼. 확률을 가지고 논다는 건 넓이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근데 F16 나오면 이건 확률이 아니지 지금. F16이라는 것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을 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Y값 가지고 얘기한 게 별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살짝 미리 좀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F16이랑 F20이 있는데 M29예요. 그렇지. 이제 답은 19인데 자, F20이 더 크대. 자, 그 말은 이게 지금 좌우 대칭해야 되잖아. 그러면 N이 한가운데 있다고 치고 이렇게 벌어질 건데 더 크다는 건 덜 갔을까 더 갔을까? 덜 갔지. 얘가 더 크다는 건 덜 간 거야. 즉 16이 더 멀다는 얘기지.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M이 있는데 얘가 16이고 얘가 2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 우리 얘랑 높이가 똑같으면 딱 중점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M은 16과 20의 중점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즉 예를 들어서 대충 중점이 요쯤 있다고 치면 M은 16과 20의 중점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M이 18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섞어서 해보자. 자, 14가 있고 26이 있는데 이번엔 14가 더 커야 된대. 14면 26은 여기쯤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더 쬐깐하게. 자, 그렇게 보면 얘는 빨간 놈의 중점은 뭐 요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M이 14와 26의 중점보다 이번에는 작다. 그래서 M이 20보다는 작다.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M은 19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지금 만약에 뭐 문제를 너네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M값 찾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구해내야 돼. 자, 근데 내가 원래는 이거를 처음부터 안 보여줬었고 지금 내 인생에서 확통 수업하면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걸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오늘 수업하다 보면 알겠지만 계속 넓이 갖고만 얘기를 할 거거든. 계속 그것만 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면 헷갈려요. 근데 요거를 보자마자 보여주면 훨씬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17번부터 들어가 보자. 자, 이렇게 나왔어. 자, 평균 뭐야? 평균 40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네.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10. 10인 거야. 자, 지금은 내가 쓰지만 안 쓰고 바로 그냥 입력이 돼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 봐볼게. 자, 이 확률을 구하래. 자, 근데 현재는 X로 나와 있는데 표는 어때? Z지. 그럼 Z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네. 표준화를 시키자는 얘기야. 자, 표준화 공식 일단 한번 적어놓고 들어가 볼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야. 이런 거 기억하자. 자, 그럼 표준화를 시켜볼 건데 별거 없어. 자, 시그마분의 그러니까 25, X, 40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치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X를 그러니까 Z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가 전부 다 Z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범위도 항상 바뀌어야 되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모양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시그마가 10이니까 10분의 이렇게 될 거고 M 값이 40이야. 그럼 빼기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요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건데, 자, 25, 40, 요거 x 값이지. 네. 그래서 x 자리에 요 2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z가 될 거고 바로 그냥 x는 z로 바뀌는 거고 10분의 그러면 40 빼기 40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놈이 자 1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자, 뭐 이 정도는 그래프 안 그려봐도 구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냥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보자. 자,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표에서 뭘 찾아야 돼? 0에서 어디까지? 1.5까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0.433이다가 답이 되겠네. 오케이? 네. 자, 이 숫자들은 외울 필요 없어. 나는 뭐 대충 뭐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2번은 60보다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자, 표준화를 할 거고 x는 z로.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뭐 와야 돼? 10. 그 다음에 요게 와야 되는 거지. 그럼 p, z는 자 10분의 20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여기가 이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자, 그럼 나는 딱 봐도 0.5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지. 네. 자, 얘 0에서 2까지가 얼마라고 써졌어? 0.477. 이렇게 써졌지. 그러면 0.5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할 거니까 0.02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쉽지? 공부하다 보면 저 숫자들이 좀 익숙할 거야. 0.477, 0.2, 0228 이런 거. 다음에 18번. 자, 50,5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래 놓고, 자, 이걸 만족시키는 K를 구하래. 자, 이 문제랑 잠깐 비교해 보면 그냥 앞뒤만 바뀌었다는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얘는 얘를 알려주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고, 얘는 확률을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런 거는 우리 뭐 언제나 하던 거지, 언제나. 그러면 결국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K 달고 가면서. 자, 그럼 똑같이 원준화를 해야겠어? 표준화. 자, 그럼 뭐 보내? 여기는 빼기 이렇게 가야겠네. 얘가 0.0013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똑같이 0 될 거고. 자 봐봐. 요 놈보다 크다야. 근데 조금밖에 안 돼. 그럼 요 놈이 왼쪽이가 오른쪽이가? 왠지. 진짜로? 크다가 쬐까네. 크다가 오른쪽이어야겠지.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K-5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요 넓이가 0.001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럼 요 부분은 0.5에서 얘를 뺀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럼 얘는 0.4987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0.4987이 0에서 어디까지냐를 찾아보면 되겠네. 어디까지 빼? 3까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K는 6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얘는 살짝 뭐가 뭐 추가가 된 것 같아. 뭐 문제를 대충 보니까 몇 퍼센트
몇 명 이런 게 나왔어. 한번 봐보자. 자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000명 나왔어. 지금 전체 인원수가 처음 나온 거야 문제 중에. 뭐 이유가 있겠지. 자 그래놓고 평균이 164. 자 이거 우리 바로 이렇게 표현하자. 평균이 164니까 164, 표준 편차가 5 하면 5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170 이상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본 거야. 자 우리 이제 수학을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다 보면 몇 퍼센트란 말 진짜 안 쓰거든. 잘 소금물 빼고는 진짜 거의 안 나오잖아. 소금물도 안 나오잖아. 사실 뭐 책이나 간혹 있는 거지 시험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 자체를 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퍼센트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몇 분의 몇 곱하기 그치? 즉 몇 분의 몇이라는 게 뭐야? 확률이지. 확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서 100 곱하면 되는 거야. 즉 100 곱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랑 똑같다는 얘기야. 몇 퍼센트로 나오더라도. 자 그럼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뭐 이런 표현으로 써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t가 17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가 170 이상인 확률이 뭐냐를 먼저 우리는 구해줘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때려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이 정도 잡고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또 표준화를 해줘야 되고, 자, z가 크거나 같다. 자, 표준 편차가 5, 170 빼기 164가 될 거고, 자, z는 5분의 마이너스 6? 그냥 6이지? z가 그러면 1.2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얼른 찾아보자. 자, 여기가 0, 여기가 1.2면 크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 자,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봐봐야 돼. 1.2까지가 0.3849.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은 0.5에서 요 놈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나? 0.1151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100 곱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답은 11.51%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오케이?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자, 160 이상, 160 이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몇 명이냐고. 자, 숭실여고 2학년 학생 몇 명이야? 총? 220명. 220명이라고. 자, 1등급이 몇 명이 하나네? 8명? 뭐 8.8이지. 8.8명이지 따지고 보면. 어떻게 구해? 1등급이 4%니까 8.8명인 거지. 자 그럼 결국 뭐야? 여기서 몇 명 물어본 건 전체 인원수에서 확률 곱하면 끝나는 거네. 오케이?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자. 얘도 결국 확률이 중요한 거지. 확률 구한 다음에 1000 곱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160 이상 170 이하인 확률을 구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1000 곱해주면 몇 명인지 나올 거야. 전체 인원수가 1000명이라고 했어. 자 그럼 표준화 들어가 보자. 자 5분의 160 빼기 164, 5분의 170 빼기 164가 될 거고, 자 5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0.8, 얘는 1.2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에서 1.2까지. 자 얘는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야겠네.
0.673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1000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673명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너무 쉽지? 꼭. 다음에 20번. 자, 20번을 보면 320명을 뽑을 거래. 근데 2000명이 응시했대. 자, 그 말은 2000명 중에서 320명이 합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 바로 이렇게 쓰자. 평균이 4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5. 뭐 이런 상황이고,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 정규분포 문제야 지금. n 어쩌고 나왔어 지금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규분포 문제고. 정규분포 문제는 어쨌건 우리 확률로서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인 거지. 확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걸 확률로 돌려보려면 뭐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확률로 표현을 하고 싶어 이 말을 지금.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이용해서 확률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 느껴봐.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뭐 안다고 쳐보자. 그걸 뭐 K라고 해볼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그냥 우리가 K라고 한다고 치고. 자, 그럼 이걸 확률로 표현을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일단 2000분의 320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그걸로 돌려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야. 그런 건데 내가 원하는 대답의 나중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은. 자,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이걸 확률로 뭘 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무슨 확률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즉 뭔 얘기냐면 지금 방금 규성이가 얘기한 2000분의 320 이게 합격 확률인 거지 결국은. 그치? 그럼 합격 확률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정규분포니까 P 뭐 X가 어쩌고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만들어내야 돼 우리는 항상. 한국말로 나오는 정규분포 문제는 내가 그 식을 끌어내야 돼.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일단 말로만 적어보면 이거 아닐까? 최저 점수를 K라고 했으니까 K 이상일 확률이 합격 확률인 거지 결국. 그렇지? K 이상인 놈이 합격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K 이상일 확률이 합격 확률인 거지. 즉 그러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2000분의 32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네. 자, 이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서 써보면, 자, 2000분의 320이면 100분의 16이니까 0.16이다가 되는 거고, 이제 표준화 들어가야겠네. 자, P, Z는 자 75분의 K 빼기 450 이 0.16이다. 아까 했던 거랑 뭐 이제 거의 같은 거지. 자, 크다야 크다.
크다가 0.16이야. 자, 그러면 저놈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느껴지지? 아까처럼. 자, 여기가 75분의 k 빼기 450인데 이 부분이 0.16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5에서 0.16을 뺀 거니까 0.34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가 0.34인지 표를 봐야 되는데 얘는 표가 아니고 그냥 하나만 딱 알려줬네. 이렇게 0에서 1까지가 0.34다. 그러면 끝났지. K는 75에다가 450 더하니까 525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너무 쉽네. 네. 오케이. 자, 지금 시간은? 오케이. 바로 이항분포와 정비분포 들어가보자. 자, 참고로 그 정규분포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해줄 거야 아마. 자, 이걸 이제 보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룰 건 뭐냐면 이항분포인데 얘가 정규분포도 따를 때야. 근데 그것도 표현이 나올 거야 아마. 이항분포인 상황이 무조건 정규분포를 다 따르진 않아. 따르는 놈이 따로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문제는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놈이 정규분포도 따른다고 한다. 이럴 때 요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독립시행 상황에서 정규분포까지 거쳐가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즉 이항분포인데 처음에는 여기서 정규화를 한번 시켜줘가지고 정규분포로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이항분포는 우리 B에다가 뭐라고 썼었지? n, p야. 자, 이런 상황인데 정규분포로 만들어줘야 돼. 자, 정규분포는 n에다가 m,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면 m과 시그마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1로 넘어갈 때는 요걸 써보면 돼요. EX는 MP, VX는 MPQ, 시그마 X는 루트 MPQ. 자, 이걸 이용하면 평균도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알겠는데 어쩔 때 그럼 이걸 쓸 것이냐가 문제야. 지금 뭐냐면 문제에서 이항분포 상황인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쓰고 어쩔 때는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써야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독립시행 상황 자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독립시행 상황, 이항분포도 독립시행 상황인 거고, 독립시행 상황을 세 가지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운 건데, 자, 똑같은 독립시행 상황인데 물어보는 게 달라. 세 가지가. 자, 물어보는 게 다른데, 자, 첫 번째.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볼 때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쓰는 거지. 그래서 P는 NCR에다가 P의 R승, Q의 N-R승 요걸 쓰는 거야. 근데 이 횟수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게.
뭐 적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뭔가가 딱딱 떨어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럼 얘는 그냥 이항분포에서 끝내주면 돼. 이항분포에서 끝내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건데 범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게 돼 있어. 자, 우리 정규분포 문제 하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확률을. 확률을 10번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번 이상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고. 10번 이상 20번 이하로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정규분포로 바꿔서 이제 풀어주는 거야. 물론 정규분포의 힌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갑자기 뭐 표가 느닷없이 나온다거나 막 Z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정규분포라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딱 보니까 독립시행이야.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400명 환자한테 뭐 이 약을 써봤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독립시행이지. 자, 그래 놓고 뭐 400명한테 약을 썼는데 뭐 10명이 치료될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첫 번째 상황이지. 그냥 딱 떨어진 거니까. 근데 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치료될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3번 모양이 되는 거고 이래놓고 뭐 횟수 치료된 환자의 수를 변수 x라고 할 때 이놈의 평균이랑 분산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돼. 오케이? 네. 고. 자, 그러면 문제 몇 개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자. 이항분포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오른쪽만 봐도 표야. 그럼 이건 끝났지. 네. 다 끝났어. 그냥 정규분포 가자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문제를 봐도 뭐 이렇게 범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정규분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정규화를 시키려면 여기서 EX, VX, 시그마 X를 구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EX는 곱하니까 240, VX는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5로 나누면 뭐야? 5, 4, 20, 48? 3 곱하니까 귀찮네. 일단 이렇게 써볼게.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 자, 시그마 X는 자 48이 16 곱하기 3이니까 4, 3, 12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정규분포처럼 써본다면 n에다가 평균 컴마 12의 제곱이다 라고 일단 쓸 수가 있는 거네. 여기에서 출발하면 이제 똑같은 문제지. 1번. 자, 그리고 바로 표준으로 가자. 자, 12분의 204 빼기 240. 12분의 264 빼기 240이 될 거고. 자, 12분의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얘는 24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싹 다 더하라는 얘기고. 자, 0에서 3까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네. 아마 0.4987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0에서 2까지는 0.4772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더해주면 되는 거니. 9541인가? 975. 1이 나올 수가 없는데 미친놈. 요게 답이 되겠네요. 요게.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 저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표준화를 시켜주면 Z는 C2분의 이거니까 이게 될 거야. 1보다 작다니까 0.5에서 0.3413 더해주면 되는 거네. 이게 답이 되겠지. 쉽고. 그 다음에 22번. 자, 환자한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작은데. 좀만 읽어보면 150명 나왔으니까 이거 독립시행이지. 자, 그럼 봐봐. 첫 줄을 다시 보면 한 환자한테 약 투여했을 때 확률이야. 그러면 소문자 P가 0.6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럼 소문자 Q는 뭐가 돼? 0.4가 되는 거고 150명이니까 N은 150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이래 놓고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 자, 참고로 이거 만약에 정규분포를 안 쓰면 아마 내가 시도해 본 적은 없어서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정규분포를 안 써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99명 치유될 확률이면 150C 99에다가 0.6에 99승 곱하기 0.4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되겠지. 51승. 그 다음에 100명, 101명, 102명 쭉쭉쭉 150명까지 싹 해서 더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나도 안 해봤어. 정확하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집에서 해보고 머리 좀 식힐 겸 하면.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근데 99명 이상이야. 자, 그럼 요거 구하면 되니까 이제 정규분포 가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항분포에서 시작하자. 150, 0.6일 거고, 그럼 2x는 90. 얘는 0.4 곱하니까 36. 얘는 6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90,6의 제곱 될 거고. 뭐 끝났지? 6분의 99 빼기 90. 6분의 9니까 1.5. 이만큼이고 1.5가 아마 0.4332로 나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0.5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0.0558 668.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쉽지? 고! 오늘 여기까지.